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을 보장받고 또 모든 인권이 보호받는 정의로 가는 그 길 위에 우리 모두는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속한 대학부터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로만 된 공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할 수업을 받지 못할 때, 또 교내에서 청소 일을 하는 노동자가 휴식해야 할 시간과 장소를 제공받지 못할 때, 후배 학생들이 선배들로부터 언어적, 비언어적 폭력 행위를 당할 때, 이럴 때 인간 존엄과 인권은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아세즈는 국내 207개 대학교 175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인권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요. 먼저 인권선언문의 30개 조항 중에서 학생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조항은 2조,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약 25%, 1조, 평등할 권리가 10%, 3조,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을 누릴 권리가 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학생들이 지목한 대학 내 인권 문제, 첫 번째는 외국인 학생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외국인 학생의 언어가 능통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조별 과제에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교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향한 비난과 혐오 표현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대학 내 외국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언어 향상 프로그램 개설,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개최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주로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비속어나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쟤는 아시아인이라서 수학을 잘하는 거야 등과 같은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언을 할 때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신중히 단어를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 나와 내 친구가 타지에서 동일한 상황을 겪는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정한 의미의 포용은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들도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존중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선후배 간 위계 문화로 인한 인권 침해도 아직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선후배 간 인사를 강요하거나 소위 군기를 잡는 그러한 문화가 아직 남아있으며 선배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학과 발전 기부금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모금을 강요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단체 카톡방에 실명을 언급하며 재촉하는 등 강압적인 위계 문화가 대물림되고 있는 점을 많은 학생들이 대학 내 인권 문제로 꼬집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인권 침해 문제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학교 측에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 교육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인권 침해 사례로는 종교 수업 강요가 있습니다. 일부 종교재단의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도 종교 수업을 들어야 하며 그 수업을 통해서 교양 학점을 채우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대학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러한 종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 학생들에게 종교 수업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또 종교 수업을 들어야만 학점을 채울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장애인 인권 문제입니다. 외관상의 이유로 보도블럭에 있는 점자를 제거하거나 학교 건물 내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을 위한 시설이 없이 계단만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이동 지원 도우미 모집, 건물 외부 및 내부에 비탈길 설치 등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는 학교 측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각 장애인에게 보조견은 신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출입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생들은 장애인에게 보조견은 신체의 일부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대중에게 교육해야 하며 법적으로 이러한 출입 거부는 차별이고 문제라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해결 방안으로 꼽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대학 내 장애인 학우들을 위한 제도와 시설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된 안전에 대한 권리와 교육권이었습니다. 대학 내 확진자 발생 시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침해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의 공지 대신에 학생 간의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SNS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또 방역 시스템이 올바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하네요. 학생들은 학교 측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 일시, 장소 등을 대학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하고 또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강의가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시간 강의가 아닌 녹화 강의나 심지어는 지난해에 사용한 강의를 그대로 상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학생들은 교수 평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평가에 따른 조치 방향을 학생들과 공유할 것, 그리고 비대면 수업이라도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학 내 이슈가 되는 인권 문제에 대한 팩트 체크를 몇 가지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많은 이 대학들 중에서 2개 대학의 학생들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회장님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들리십니까? 네, 이화여자대학교 이혜원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릴 텐데요. 먼저 이번에 이화여대에서는 인권의 날의 세미나를 맞이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략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화여대에서는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의 날 세미나 정책 제안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온라인 인권 세미나,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문에 대한 지지 서명을 요청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설문은 구글 폼으로 제작하여 대학 내 교수님들과 학우들에게 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설문조사는 우리 대학과 국가, 전 세계 대학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제시해보는 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셨는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대학 내 인권 침해 문제는 유학생 차별과 성차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캠페인과 같은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권 문제가 대학생인 우리에게도 아주 가까이에 있고 대학 안에서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이, 약자라는 인식만으로 누군가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무엇이 인권 침해인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인권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정말 활발하게 개진되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세미나와 지지 서명의 경우에는 반응이 좀 어땠나요?
교수님께서는 지지 서명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시고 뜻깊은 활동이라고 하시며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고 초대자분께서도 세미나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며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이 대학생으로서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대학 내 인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은 자막이 없는 동영상 강의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은 온라인 화면에서 교수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실 경우 입모양이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시각장애 학생들은 학교 웹사이트 접근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장애에 따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장애 학생도 온라인 학습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학우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이주환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이번 인권의 날 세미나를 맞이해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네, 저희 서울시립대에서는 인권의 날을 맞이해서 크게 설문조사, 전문가 초청,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인권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기 앞서 세미나 주최자들이 인권에 대해 먼저 알아야 했기에 새 대학을 그룹화해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이외에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숙지하고 차별 사례들을 조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문조사와 세미나 같은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설문조사는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글폼 형식으로 이용해 1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대학 내 인권 침해와 국가와 세계적 인권 침해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기획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권의 날 인식 여부, 대학 내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행동 방향, 대학생의 인권 활동에 대한 영향력 여부 등 총 16개 세부 질문들로 구성했습니다. 설문 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대학 내와 국가와 세계적 인권 침해 분야 모두 성인권 침해에 대한 응답이 많아 세미나 주제를 성인권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세미나는 크게 성인권이란 주제 안에서 여성인권, 성평등, 차별, 대학 내 성차별 등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전문가 강연과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인권의식 확산과 대학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대학생 역할에 관해서 메시지 발표를 진행한 후에 한국외대 성평등센터 홍정현 연구위원께서 여성인권에 대해서 강연을,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임동훈 소장님께서 차별과 성차별에 대해서 강연을,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정책 제안 활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문조사를 이렇게 진행해 주셨는데 거기서 좀 특이할 만한 시사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설문조사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도출했던 것은 바로 대학생들의 인권 인식이었습니다. 대학 내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권 침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문 결과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대학생 인권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인권센터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습니다. 전체 59.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학 내 인권센터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으며 약 60%의 학생들이 인권센터의 기능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권센터에 대한 홍보와 대학생들의 관심이 절실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대학생 역할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64.7%의 학생들은 대학생의 활동이 국가적, 세계적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대학생 스스로도 자신들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권에 대한 홍보와 인권 감수성,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실천 창구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권 교육, 인권에 대한 SNS 및 언론의 공론화, 대학 내 성평등센터를 인권센터로 변경해 인권에 대해 다루는 범위 확대, 인권센터의 적극적 홍보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인종차별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설문에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설문에 참여했는데요. 대학교 특성상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백인과 흑인에 대해 가진 우리의 태도 차이, 중국인에 대한 일반화, 개발도상국 학생과 공동작업을 할 때 암묵적 소외 등 인종차별 문제도 학교 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웃그룹 바이어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내가 속한 인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호의적이지만 생김새, 피부색, 말투, 심지어 성격이 일반 사람과 다를 경우에는 싫어하고 무시하는 편향인데 이 또한 대학 내에서 학우들 사이에서 간간히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끼리 말다툼을 하고 있다면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려 하지만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과 한국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면 대개 흑인이 잘못했겠지 하는 편견도 은연중에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정말 설문조사를 통해 많이 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참여자들의 실제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해보면 당장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라 공감이 많이 됐고 빠짐없이 머리에 담고 싶었다. 원래 머리로는 이런 좋은 취재 행사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나와 현실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생각이 내재돼 있어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가지거나 쉽게 참여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인권의 날 세미나를 통해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인권 침해가 감소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인권 관련 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 등등 기존의 생각에 대한 반성, 과거의 인권에 대한 막연한 개념의 구체화, 앞으로 대학생으로서의 인권 행동의 다짐 등 여러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또 오늘 인터뷰에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대학에는 수많은 인권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도출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비대면 수업 지침, 평가 기준 설정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입니다. 둘째, 선후배 간 또는 교수 학생 간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인권 관련 부서 또는 상담소 설치 및 학칙 규정 제정입니다. 셋째, 장애인 학우들의 학습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내 현저히 부족한 배리어 프리 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교내 기구의 설치입니다. 넷째, 대학생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강화 및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입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의제들 중에서 네 번째 의제에 대해 고려대학교 아세즈 회원님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1 아세즈 인권의 날 세미나 의제 제안 발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아세즈 조용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1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는 먼저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교내 인권센터 등의 전문가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자문 내용을 정리해보니 언어를 통한 인격모독, 소외나 괴롭힘 문제, 인종, 국적차별,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 등 사람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저희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진행한 동아리 내 인권의 날 세미나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강연을 맡아주신 교수님께서는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시며 우리는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란 사회에서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성질 혹은 능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 감수성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인 인권에 대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 인권 문제의 대부분은
인권 감수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권 문제 가해자들은 자신이 한 행동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세미나, 캠페인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함양할 때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학생으로서 대학에서 먼저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인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했고, 카드뉴스 홍보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저희는 인권 감수성업 스텝 바이 스텝 캠페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했습니다. 스텝, STEP, 총 4단계로 구성된 캠페인을 소개하겠습니다. 1단계는 S, 스터디입니다. 먼저는 인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인권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함으로 이를 이룰 수 있습니다. 2단계는 T, think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인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타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인권에 민감해질 수 있고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옛말에는 역지사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게 될 것이고 인권 감수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3단계는 E, equality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평등을 회복해야 합니다. 타인은 나보다 열등하다 혹은 못하다 등등의 은연중 기울어진 마음이 차별과 갈등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평등을 회복해야 할까요? 저희는 평등의 시작점을 언어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고의 표현이며 내면의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표현들을 교정해 보므로 이러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P,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인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조직을, 사회를,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을 위해서는 상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상대와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협력을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는 칭찬하는 문화 만들기입니다. 타인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타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나와 타인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지서명 및 협력 활동입니다. 캠퍼스를 비롯한 전 세계 정부 각 부처와 기관, 단체가 협력하여 활동하므로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며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권 감수성업 스텝 바이 스텝 캠페인의 설명을 마치며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의제를 제안합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감수성의 함양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유엔의 회원국들은 초창기부터 미래를 만들어 나갈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유엔 총회는 제4차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을 발표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4차 행동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에 있어 교육 대상자인 청소년과 청년을 중요한 파트너로 강조한다는 부분입니다. 행동계획의 세부 목표 D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청년의 인권교육의 설계에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대학교에만 인권교육의 책임을 둘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 3월까지 모든 대학은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지만 2020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가 지적하듯 인권센터는 예산과 인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권을 위한 대학생들의 주도적인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째, 대학 내 캠페인, 세미나 등의 인권교육 실행에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여 먼저는 내가 속한 대학을 바꿔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대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권교육의 멘티가 되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을 제공하므로 미래 세대의 인권교육에 기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UN 인권교육훈련선언은 제12조 2항에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지자체 수준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된 노력은 인권교육 훈련의 효과적 수행에 공헌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협력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셋째, 대학생들이 국내적, 국제적인 인권 네트워킹 활동을 조직하고 협력 활동을 이행함으로 인권교육 훈련의 주축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권 감수성 함양으로 무지와 무관심 속에 자행되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권 감수성의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대학생인 우리가 먼저 배우고 또 그것을 알리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교육의 본질에 대해 논한 대학의 영혼을 쓴 저자이자 교육자인 파커 파머와 아서 자이언스는 교육이 자기 삶과의 연관성을 잃어버릴 경우 배운 사람이란 말은 공허해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숨막히는 일상이 타인을 향해 일말의 관심을 갖기도 어렵게 만들지만 그 숨막히는 일상 속에 인권의 침해가 존재하고 또 그 일상 속에서 인권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